분사라고 하는 준동사가 있습니다.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사가 아닌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들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사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능을 떠나서 우리는 생김새를 보고 이 단어가 분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분사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분사의 일부는요, 동사 원형 뒤쪽에 ing가 붙은 형태를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마치 형태가 좀 동명사와 비슷하지만 ing가 붙은 단어는 분사, 현재 분사란 형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 즉 분사의 두 번째 종류가 되겠죠. 이 과거 분사는 규칙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 뒤쪽에다가 ed를 붙이고요. 어렸을 적 동사의 3단 변화라고 배웠던 단어들 보이시죠? go, went, gone. 이 마지막에 외웠던 그 단어들도 과거 분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규칙일 때는 ed를 붙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사 원형을 모체로 해서 뒤쪽에 ing 혹은 ed가 붙어 있으면 아직까지는 그 기능을 잘 모르겠지만 우린 분사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생김새까지 알았다면 분사가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분사는요, 형용사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싶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전환장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럴 때 동사 원형 뒤쪽에 ing나 ed가 전환장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바로 분사는 동사였다가 형용사화된 단어. 결론은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즉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 자체가 문장 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사에도 이미 출제 기권에서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별입니다. 어쨌든 둘 다 분사인데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 기능도 조금 다르거든요. 현재 분사는 이 수식하는 대상이 능동적인 행위자나 주체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unning man, 달리는 남자가 달리는 거 행하는 주체 맞죠? 그럴 때는 ing, 현재 분사를 쓰는 거고요. 반대로 수식받는 명사가 이 동사의 행위자가 아니라면 그땐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frozen meat, 냉동육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고기가 자기가 직접 얼 수 없잖아요. 냉장고나 냉장기가 얼리는 거지 고기 자체가 얼리는 건 아니죠. 그럴 땐 과거 분사 쓸 수 있습니다. 수식받는 대상이 행위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때 두 가지 출제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 일반 분사와 달리 뜻 자체가 사람의 감정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exciting, excited, interesting, interested, shocking, shocked. 의미가 감정의 뜻을 갖고 있을 때는요, 이 수식받는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사람일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사물일 때는 ing, 현재 분사를 쓰게 됩니다. 흥미로운 축구 경기, 그러면 exciting football game. 사람 아닐 때는 ing 쓰는 특이한 형태의 분사도 있고요. 세 번째는 형태적으로 고정된 분사들이 있습니다. 즉 문법적인 요소를 떠나서 애초부터 ing나 ed 자체적으로 고정된 패턴이나 형태를 갖고 있는 분사들은 암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가 분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앞서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는 분사들만큼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ing 형태들은요, 문법으로 따지지 마시고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leading company 하면은 이끄는 회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leading, 인류, 최고의란 뜻이에요.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existing system, 기존의 시스템. 그럼 오답으로 이제 과거 분사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암기 놓고 있으면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고,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ed 형태를 갖고 있는 다양한 표현법들은 원래 외워두시지 못하면 정답을 고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단어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으니까 몰랐던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단어들만 선별적으로 외우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분사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을지 직접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빈칸의 위치는 정관사 더와 명사 questionnaire 사이에 뚫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사와 명사 사이의 빈칸이라는 얘기는 형용사 자리란 얘기죠. 오늘 분사가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말씀드렸는데 4개의 선택지 중에 A번과 B번,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압축되겠네요. 그런데 오늘 출제 포인트 중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하고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차이점은 수식받는 단어 questionnaire, 설문지예요. 어태치는 첨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문지를 첨부하는 건 누구 할까요? 사람이 하는 거죠. 설문지가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행위자가 될 수 없다면 수동의 과거 분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분사라는 막연한 이름을 이제 버리시고요. ing나 ed 형태가 붙어 있는 단어는 분사라고 부른다. 기능은 형용사이고 3가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거. 첫 번째, 분사끼리 구별. 두 번째, 감정 분사의 구별. 세 번째, 고정된 형태의 분사 구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사였습니다.